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대학교 교정에 오니까 좀 마음이 저도 되게 좀 젊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도비에서 마케팅 클라우드를 좀 담당을 하고 있는 김지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앞서 이 시바 분께서 설명을 좀 드렸다시피 5가지 디지털 혁신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이번 섹션에서 연결된 경험에 대해서 저희 어도비 마케팅 클라우드랑 좀 엮어가지고 이제 이게 어떻게 좀 시임리스하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원론적인 것보다는 좀 데모 위주로 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지금 잘 알고 계시다시피 수많은 우리가 디지털 채널을 가지고 있고 또 수많은 디바이스를 이 상태에서 고객은 되게 일관되고 좀 개인화된 그런 경험을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는 시대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래서 그 중에서도 커넥티드 익스페리언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커넥티드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공감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잘 모르시겠어요. 첫 번째 부분은 커넥티드, 뭔가를 연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꼽고 있는 부분은 사람과 사람 간의 커넥션이 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마피아처럼 이런 커넥션이 아니라 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잘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마련이 되어져야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으로 사료가 되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온라인 부분만 이제 주로 다뤘는데, 이 오프라인 데이터를 이거를 같이 머지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좀 더 고객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고객의 니즈에 알맞는 적절한 메시지를 경험을 전달을 시킬 수가 있을 것으로 이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데이터와 오프라인 데이터의 연결이 또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멀티플 디바이스죠. 여러 가지 디바이스가 있는데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 따라서 우리 고객은 우리의 브랜드, 우리의 상품, 우리가 주는 서비스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각 디바이스별로 사용자들이 고객이 랜딩을 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개개인의 사람으로 다 식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스템의 입장에서는요. 이래서 이 사람이 한 번이라도 로그인을 한다면 이러한 접점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한 사람으로 인식을 이제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노니머스 유저지만 이 사람이 우리 웹사이트를 탐색을 하고 우리 모바일 채널, 우리 이메일을 받고 또 소셜을 경험을 하고 오프라인 쪽에서 지점을 찾는다거나 콜센터에 전화를 했을 때 이 사람의 이제 프로파일이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는 연결된 이 360도 관점에서 고객을 인지를 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경험을 전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커넥티드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 내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 각각은 데이터베이스든 서로 다른 테크놀로지들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 다양한 채널에 또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다 보니까 고객은 각 시스템별로 일관되지 않은 영속성이 없는 다른 경험을 또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 기술 부분도 그리고 데이터 소스 부분도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두면 통합을 시켜서 이 고객한테는 일관되고 이 긍정적인 경험을 얻게 하는 게
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커넥티드 익스피리언스가 곧 고객의 여정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드라이빙을 하고 있는데, 이 커넥티드 익스피리언스에서 우리가 고객한테 주고자 하는 부분은 첫 번째, 좀 더 개인화된 그러한 고급된 경험,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일관되고 영속성이 있게끔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어져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도비가 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연결된 경험을 위해서 이 어도비는 그 마케팅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크리에이트부터 시작해서 옵티마이즈까지의 그 하나의 이제 프로세스가 되겠죠. 이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 각각의 프로세스별로 아니면 각각의 커스터머 전이별로 접점을 찾아가지고 우리는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연결을 시켜주는 그 마케팅 클라우드 그 솔루션들이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러이러한 그 솔루션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서론을 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이제 좀 본론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 데모는 이제 어도비 마케팅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 중에서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이 AM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그러니까 웹 컨텐츠를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관리해 줄 수 있는 솔루션, 그리고 이렇게 AM을 통해서 만들어진 디지털 채널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의 경험, 어떤 행동 패턴을 보였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주는 이 어널리틱스, 그리고 좀 더 정교하게 세그먼트를 만들고 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세그를 이 개인화 플랫폼 쪽으로 좀 전달할 수 있는 그 오디언스 매니저 타겟에 대해서 이 해당 프로세스별로 한 번씩 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리에이터와 매니지 쪽입니다. 좀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업,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 할 수 있는 그 터전이 좀 중요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러한 결과물들, 에셋들은 효과적으로 이 관리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그 AM을 통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그 관리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PC에 그 AM이라고 하는 그 WCMS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인스턴스를 이제 하나 올려놨고 제가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제 그 AM의 이제 초기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신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좀 다양한 내 외부 관계자, 좀 나랑 연결이 되어 있어 같이 일하고 있는 내 외부 관계자들과 같이 좀 협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프로젝트라고 불리우는 그 함을, 커뮤니티를 제가 한번 크리에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템플릿 중에서 나는 특정 캠페인을 위한 프로젝트 템플릿을 내가 선택을 했고, 이제 다음을 이제 누르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 네임이 있는 거죠. 저는 그 모기지 관련된 그 캠페인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 캠페인에 대한 그 룸을 이제 하나 만들었고요. 다양한 그 메타데이터를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 이 프로젝트 함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을 할 건지, 난 9월 말까지 하겠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중에서 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이 사람의 롤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좀 포토를 담당을 하는 뭐 에이전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포토그래퍼를 선택을 해서 뭐 더 많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원을 선택을 해서 이제 각종 그 메타데이터, 나는 뭐 론 관련된 부분, 그리고 커스터머 어쿼지션 관련된 부분, 그리고 뭐 아더 부분에는 버짓 같은 경우는 약 한 250K 정도,
그래서 크리에이션을 이제 시켜놓게 되면 프로젝트가 이제 하나 만들어지고 이 해당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에셋을 공유를 하든지 특정 워크플로우를 공유를 하든지 특정 타스크를 주든지 이런 작업들을 효과적으로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특정 워크플로우를 제가 하나 이미 만들어져 있는 워크플로우를 이제 하나 실행을 시켜가지고 에셋을 리퀘스트하는 워크플로우를 하나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이 됐고, 그러면 이제 타스크가 이제 하나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졌고, 이 타스크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한테 이제 요청이 바로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드민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는데 해당 계정으로 한번 다시 로그아웃을 하고 로그인을 해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런 지금 노티를 이제 하나 받은 거고, 이 프로젝트에 이제 들어가서 또 뭐 특정 이 타스크, 나한테 할당된 타스크를 이제 열어보면 숏 리스트를 이제 올리라라고 하는, 이미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워크플로우겠죠. 그래서 특정 숏 리스트를 제가 뭐 예를 들면 엑셀 파일에 있는 숏 리스트를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해당 다음 담당자들은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에셋들이 필요해. 그래서 요청이 이제 뭐 메일이든 뭐 AM 상의 노티로 이렇게 날아가게 되고, 이런 노티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워크플로우를 이제 활용을 해서 협업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이 수많은 우리 기업 내부에 있는 에셋 같은 경우도 에셋 같은 부분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 파이낸스 관련된 내가 무슨 이메일 관련된 에셋이다 라고 한다면 수많은 에셋들을 효과적으로 통합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공유하고 협업을 또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셋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 하나 등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적으로 렌디션이 할당이 돼서 거기에 맞게끔 용 디지털 채널에 맞게끔 이제 해당 렌디션이 이제 활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이제 에셋을 공유하고 활용하고 또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제 터전을 이 AM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특정 에셋을 이렇게 제가 이제 하나 등록을 했는데 뭐 다음 사람이랑 이렇게 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협업을 하게 되면 바로 이 AM 상에 있는 에셋을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열은 다음에 오픈을 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편집을, 여기 지금 부처님 효과를 이제 하나 줬고요. 이걸 이제 저장을 이제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이 에셋 AM과 이제 딱 맞아 떨어지게 돼서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 이제 바뀐 에셋이 내가 굳이 에셋을 내려받아서 포토샵에서 편집을 하고 다시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시임리스하게 연결돼서 이러한 작업들을 좀 손쉽게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가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이렇게 관리되어지고 있는 이 에셋 같은 부분도 우리 개개인이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연결된 많은 내외부 관계자들이 같이 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화면 같은 경우는 에셋 파인더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함을 또 하나 손쉽게 만들어서 이 에셋을 이제 공유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손쉽게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또 잘 관리가 되어져 있는 에셋을 가지고 우리는 또 좀 더 리치한 경험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이제 가방을 뭐 핸드백을 아니면 의류를 만드는 업체인데 좀 더 제품을 직접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직접 매장에 가서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볼 수 있게끔 이런 리치한 경험을 또 에셋을
포괄적으로 잘 관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리치한 경험을 고객한테 전달을 시킬 수 있는 터전을 또 마련을 하고 있는 화면을 좀 보셨고요. 이렇게 수많은 에셋을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관리만 하는 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진 이런 리치 컨텐트, 관리된 에셋을 아주 시임리스하게 우리 디지털 채널 쪽으로 전달을 또 해야 됩니다. 배포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 내에서 지금 왼쪽에서 보고 계신 바와 같이 이런 수많은 에셋들을 이제 AM이라고 하는 이쪽 함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가 되어지고, 이런 관리되어져 있는 에셋을 각각의 페이지를 이제 아니면 모바일 사이트를 아니면 모바일 앱을 아니면 특정 스크린에 쏘아주게 되는, 아니면 어떤 이메일 쪽에다가 시임리스하게 전달을 또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것도 이 AM을 통해서 이제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고객은 우리 에셋을 기반으로 해서 이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이 일관된 경험을 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웹페이지를 한번 만드는 거를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라고 하는 그 메뉴에 제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위파이낸스라는 이제 특정 사이트에 제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사이트인데요. 그래서 특정 사이트를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인터페이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도 있고, 아니면 제가 좀 클래식 UI를 다시 사용을 해서 오픈을 하면 그래서 왼쪽에는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에셋을 손쉽게 서치하고 검색해서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런 이게 위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컴포넌트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면 특정 어댑티브 이미지를 내가 하나 끌어내고 싶고, 이 해당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하게 된다면 경험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이주익 작업으로 해서 이 효과적으로 만드실 수가 있고, 이걸 또 배포를 또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각종 관리되어지고 있는 에셋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의도한 그러한 디지털 채널에 이제 만들게 되고 배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 디지털 채널, 방금 어떤 특정 그 파이낸스 관련된 모기지 관련된 사이트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 사이트가 우리 실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또 분석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크리에이트 매니지 단계를 거쳐서 딜리버 단계를 거쳐서 이제 다시 이제 분석 단계로 지금 넘어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분석도 지금 왼쪽에서 보고 계시는 데이터, 이 오프라인 데이터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좀 수집을 하고 있는 이 사용자들이 어떻게 행동 패턴을 보였는지, 예를 들면 이런 그 행동 변수, 뭐 재방문자인지, 어떠한 페이지를 봤는지, 그리고 환경 변수는 무엇이고, 뭐 임시 변수는 무엇이고, 또 어느 레퍼럴을 타고 돌아왔는지를 쭉 수집을 해서 이 온라인 데이터와 오프라인 데이터를 머지해서 우리는 분석 작업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도비 마케팅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메뉴를 하나 지금 클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메뉴 중에서 제가 리포트 앤 어널라이즈를 이제 하나 클릭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이미 우리 사이트에 대해서 보고서를 이제 뽑을 이러한 대시보드들이 이제 쭉 이제 보이시게 이제 되는 부분이고, 나는 특정 우리 디지털 채널 중에 어떤 특정 웹페이지가 어떤 지금 상태를 보고 있는지를 이제 하나 지금 어노멀리 디텍션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을 해서 이제 하나 이제 분석 작업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분석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까 보고 계셨던 좀 스파이크가 이제 하나 딱 뜬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스파이크에 대해서 왜 이게 떴는지를 이제 어널라이즈를 지금 하게 되는 그 단계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 이게 자동적으로 어널리틱스에서 이 분석을 이제 통해서 지금 해당 스파이크는 그 뭐 이율에 대해서 뭐 서치를 좀 많이 했다던가 모기지론에 대한 프로덕트를 좀 많이 소비를 했다던가 이렇게 해서 이제 스파이크가 이제 뜬 거고, 이 그 스파이크에 따라 가지고 이 원인에 따라 가지고 제가 자동적으로 이 어널리틱스에서 세그멘테이션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러한 고객군의 집합을 이제 하나 만들어 주게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이 크리에이트 세그먼트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해당 그런 행위를 했던 그런 사용자 집단을 이제 하나의 그룹핑을 해서 이제 만들어 주게 되는 거고, 나는 이 이름을 모기지 캠페인이라는 이제 세그를 이제 하나 타이틀을 이제 정한 거고, 이제 특정 그 어떤 작성 폼을 좀 포기한 그러한 이벤트 항목도 이 오른쪽으로 끄집어 와서 이거를 좀 결합을 해서 그 세그멘테이션을 지금 하나 만들었고, 이 만든 세그멘테이션을 이 어도비 마케팅 클라우드와 좀 공유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약을 좀 드리면, 어널라이즈 같은 부분은 우리가 만든 디지털 채널에 대해서 이 온라인 데이터와 오프라인 데이터를 머지해서 이제 분석 작업을 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좀 이상 환경이 이제 발생을 한다든지 다양한 뭐 패턴을 발생을 한다든지 다양하게 그 그룹 세그를 잡아서 이거를 마케팅 클라우드에 던져서 같이 이 세그를 공유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널라이즈 쪽은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분석된 우리가 만든 세그멘테이션을 있다면 이거를 잘 활용을 우리는 또 해야 됩니다. 그 차원에서 이 세그멘테이션을 만들 때도 우리는 이 다양한 시그널, 어떤 특정 CRM에서 오는 데이터일 수도 있고 온라인 데이터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 캠페인, 우리가 아니면 돈을 주고 사는 서드파티 데이터, 이런 시그널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이 시그널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여러 트레이트를 또 만들 수가 있고, 이 트레이트 뭐 남성인지 뭐 여성인지, 예를 들면 뭐 인트레스트 레이스를 조회를 했는지 조회를 안 했는지, 이렇게 다양한 그룹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이러한 트레이트를 조합을 해서 또 정교하게 또 세그멘테이션을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들어진 세그멘테이션을 이 개인화 솔루션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애드 광고 쪽에 우리는 또 전달을 또 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렇게 된다면 이 전달된 세그에 따라서 의미 있는 경험을 그 고객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이제 터전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왼쪽에서 보이는 이러한 데이터들, 퍼스트 파티 데이터라고 저희는 이제 부르는데, 어널리틱스에서 수집된 온라인 데이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오프라인 데이터, 우리가 뭐 특정 회사랑 제휴를 관계사랑 맺었다고 한다면은 관계사에서 가지고 오는 데이터. 지금 아직 한국 시장에는 좀 없지만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 돈을 주고 데이터를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퍼스트, 세컨드, 서드 파티 데이터를 모아서 이러한 각각의 트레이트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남성인지 여성인지, 뭐 결혼을 했는지 이혼인지, 각각의 이제 트레이트라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트를 모아서 여성이면서 이러한 트레이트를 모아서 이러한 세그를 이제 하나 생성을 시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세그, 이런 세그들을 모아서 또 이런 세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그들을 만들게 된다면 우리는 뭐 디스플레이 애드 광고라든지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 채널 쪽에 이 세그를 던져서 특정 이 세그에 속한 개인이 들어오게 된다면 개인화된 경험을 이제 얻을 수가 있게끔 이제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실제 그 어도비에서 제공을 하는 이 정교하게 좀 세그를 만들 수 있는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제 어도비 마케팅 클라우드 안에 그 오디언스를 이제 관리해주는 그런 인터페이스입니다. 지금 맨 위에 화면을 좀 잘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이미 만들어 아까 어널리틱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만든 세그가 지금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그를 또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연결을 시켜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세그 대상으로 해서 모델을 이제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세그를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특정 이름을 넣고 타이틀을 넣고 나는 이 세그먼테이션에 이 서드 파티 데이터를 뭐 비조라고 하는 뭐 직급이라든지 어느 회사인지 이런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 서드 파티 회사입니다. 그 데이터를 이제 혼합을 해서 이런 모기지 그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을 내가 하나 만들었고 이 해당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트레이트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특정 트레이스. 그래서 특정 트레이스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된다면 이런 뭐 데이터 소스는 CRM 데이터를 또 머지를 해서 특정 폴더를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1대1로 매칭이 되면 이제 100%가 되는 거고 이 100% 매칭되는 거에서 점점 빼나갈 수가 있겠죠. 빼나간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점점 그 세그에 속한 고객들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루거라이크 모델링이라고 여기서는 부르는데 이걸 통해서 이 세그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또 해볼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세그가 어느 정도 고객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 고객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 시뮬레이션을 자동화해서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약 한 40만 정도 되는 이러한 세그를 내가 하나 선택을 해서 이거를 이제 트레이트로 이제 하나 저장을 이렇게 하게 된 부분이고요. 이 해당 트레이트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실질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정 세그멘테이션을 이미 이제 하나 클릭을 이제 하게 되고 이름과 그리고 어떤 특정 폴더를 지정을 이제 하게 되면 이로써 이 트레이트의 조합인 이 세그멘테이션이 이제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만들기만 하고 활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해당 만들어진 세그멘테이션을 개인화 플랫폼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CMS든 아니면 디스플레이 애드 광고 쪽에 실시간으로 던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어도비 타겟이라고 하는 데스티네이션을 지정을 했고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정을 할 건지 해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 해당 세그멘테이션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그멘테이션은 어도비 타겟이라는 개인화 솔루션 쪽으로 이제 전달을 시켜주는 그 세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디언스를 이제 효과적으로 좀 정교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해서 이제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세그가 있다면 이 조합을 찾아서 우리는 고객한테 다양한 개인화된 경험을 뭐 예를 들어서 전달을 시킬 수도 있고 다양한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테스팅을 또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타겟이라고 하는 개인화된 솔루션을 통해서 타겟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겟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뭐 테스팅을 할래 아니면 개인화를 한번 해볼래 이런 메뉴들이 나오고, 여기서는 이제 개인화를 하기 위해서 그 해당 액티비티를 하나 클릭을 했고 지금 이름과 그 오브젝티브를 이제 하나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컨티뉴를 눌렀고요. 그래서 익스피리언스를 이제 3개를 제가 그 선택을 이제 클릭을 하나 했었고,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 지금 이러한 세그멘테이션, 이러한 세그멘테이션, 이런 세그멘테이션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오디언스 매니지먼트 쪽에서 만들어진 그런 세그멘테이션을 이제 불러온 거고, 이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어널리틱스 쪽 전전에 만들어온 그런 의미 있는 세그멘테이션을 이제 불러온 거고, 이거는 이미 이제 가지고 있는 세그를 대상으로 해서 각기 다른 경험을 이제 이 그룹에 속한 고객이 우리 사이트에 방문을 한다면 각기 다른 경험을, 좀 더 최적의 경험을 전달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또 잘못 눌렀네요, 이거를. 네, 여기까지 아까 봤었고요. 그래서 해당 그 A라는 경험에 대해서 어떤 그 익스피리언스를 할지를 이렇게 우리 페이지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 개인화 솔루션 쪽에서. 그러면 각각의 이 항목들을 아주 손쉽게 이 개인화 솔루션에서 제공을 하는 뭐 비주얼 컴포저라고 하는 이 편집기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이미지를 뭐 바꾸든지, 이런 텍스트를 바꾸든지, 아니면 뭐 레이아웃을 바꾸든지 이제 손쉽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험을 이렇게 바뀐 경험이 이제 익스피리언스 이제 B 부분이고요. 익스피리언스 C 같은 경우는 그냥 디폴트 화면을 여기서는 이제 설정을 해준 거고, 이게 설정이 되게 되면 이러한 세그멘테이션을 가진 고객이 접근을 하면 A 경험을 이제 얻는 그런 그 룰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컨버전을 어떤 식으로 잡을 건지를 이제 지정을 하고, 컨티뉴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개인화를 실행을 할 건지 뭐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세이브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개인화 캠페인이라는 그 액티비티가 이제 하나 그 실행이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캠페인 같은 경우는 뭐 모기지 캠페인이라고 하는 세그에 대해서는 뭐 익스피리언스 A를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실제 돌리게 된다면 이러한 그 고객이 이제 여기서 또 반응을 또 하겠죠. 뭐 반응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데이터들을 또 수집을 해서 그 리얼타임으로 이런 리포트 같은 부분도 이제 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화를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또 추천이라고 해서 레커멘데이션을 우리가 만든 또 세그를 가지고 또 바로 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추천이라고 하는 그 레커멘데이션을 이제 하나 캠페인을 좀 돌렸고, 거기에 따라서 이 영역에 레커멘데이션 룰을 이제 하나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리플레이스를 이제 시켜서, 그래서 실제 그 해당 컨텐츠를 이렇게 클릭을 이제 하게 되고, 레커멘데이션 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많이 소비가 된, 가장 많이 어떤 특정 상품을 본 그런 각각의 이제 레커멘데이션 이 전략을 선택을 해서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 레커멘데이션이 이쪽에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위치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모든 비지터에도 레커멘데이션을 걸 수도 있고, 우리가 방금 만든 이제 특정 모기지 캠페인이라는 세그멘테이션의 조건을 걸어서 디폴트 약 20% 정도는 디폴트 화면을 보고, 약 80%, 이 세그에 속한 약 80%의 사람들은 이러한 레커멘데이션 전략에 따른 이 컨텐츠가 이제 보여줄 수 있게끔 이
그 진행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화면을 좀 봤고요. 좀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제가 원래 농담을 좀 잘하는데 좀 진지하게, 진중하게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랩업 차원에서 여기서 퀴즈가 좀 하나 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통합된 디지털 에셋의 관리, 이 관리를 통해서 각종 디지털 채널에 대한 배포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채널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 데이터들이 있겠죠. 이러한 데이터와 지금 방금 만든 디지털 채널에서 나오는 이 온라인 데이터를 결합을 이제 통해서 의미 있는 이 세그멘테이션을 이제 만들 수 있고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이 세그멘테이션을 실시간으로 개인화된 플랫폼으로 전달을 시켜서 고객은 우리 최적의 좀 더 긍정적인 경험을 전달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퀴즈입니다. 어마어마한 상품을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왜 화면을 바꾸셨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솔루션 명이 있습니다. 뭐게요? 어마어마한 상품을 드린답니다. 빨리 손을 들어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피리언스가 가운데 들어갑니다. 앞에는 어도비가 들어가고요. 자, 정답! 예? 정답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이 부분이 어도비 익스피리언스 매니저라고 이제 부르는 부분이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양한 이 어도비 마케팅 클라우드 솔루션을 통해서 이 연결된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 고객 경험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그 메시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그 발표를 좀 드렸고요. 장시간 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